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은 전기 입문자를 위한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1차 시 계산기 설정법을 다룰 건데요. 목차를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전원 켜기와 끄기를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계산 모드와 계산기 설정을 배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국을 먹을 때도 젓가락을 못 쓰고 숟가락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듯이 계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계산 모드와 계산기 설정을 해주셔야만 정확한 값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산기 초기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이 방법은 언제 쓰냐? 우리가 시험장을 가면 감독관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오늘 배운 걸 토대로 그때 시험장에서 직접 초기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전원 켜기와 끄기입니다. 전원 켜기 정말 간단해요. 온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온키는 여기 있죠. 저랑 같이 지금 한번 계산기 얘를 켜봅시다. 이거 오늘 눌러주시면 계산기가 켜지는데요. 이제 이거 전원을 어떻게 끄냐? Shift 그 다음에 A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A키 상단을 보시면 지금 노란 색깔로 오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 글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Shift 키를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이 A키를 눌러야 오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Shift 누르고 오늘 누르면 계산기가 켜지고 Shift 그 다음에 A키를 눌러주시면 계산기가 꺼집니다. 여러분들이 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원 끄기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장시간 동안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알아서 계산기가 꺼지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산 모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산 모드를 보려면 계산기 상에서 모드 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모드 키는 여기 있어요. 온 버튼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눌러볼게요. 이렇게 모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8가지의 계산 모드 창이 뜹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1번 모드는 일반 계산 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일반 계산 외에도 미분 계산, 적분 계산, 솔브 기능을 활용한 계산 시에도 사용하는 것이 일반 계산 모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추후에도 강조를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계산 모드가 다양하고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필요성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복소수 계산 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복소수를 계산할 때 2번 모드를 안 하고 1번 모드에서 예를 들어서 복소수를 입력하려고 하면 입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복소수 계산 시에는 복소수 계산 모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4번, 7번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기능으로 수업에서도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패스하고 5번 볼게요. 5번 EQ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계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트릭스는 행렬 계산, 마지막으로 벡터는 벡터 계산 시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초기에 누르지 않았다면 초기 설정 계산 모드는 일반 계산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산기 설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설정 메뉴를 띄우려면 우리가 이 셋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계산기 상에서 셋업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로 적혀 있죠. 모드 옆에 노란 색깔로 적혀 있는데요. 우리 노란 색깔 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좌측 상단에 Shift 키를 먼저 눌러주시고 이 모드를 눌러주시면 이 셋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곧 계산기 설정 메뉴를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한번 같이 눌러볼게요. Shift 그리고 여기서 Shift를 눌러주시면 이 Shift가 눌렸다면 이 좌측에 S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눌렀다면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Shift 눌린 상태에서 모드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기 설정 메뉴가 뜨는데요. 이 설정 메뉴는 이 한 페이지가 아니라 총 2페이지입니다. 이 2페이지를 이 아래 화살키 그리고 위에 화살키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저는 원래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3번과 4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 건데요. 3번과 4번은 각도의 초기 설정 단위를 설정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각도 설정은 크게 60분법과 호도법으로 나뉩니다. 60분법은 제가 괄호 안에 3 그리고 DEG라고 적어 두었는데요. 계산기상에서 표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3번 디그리 모드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도법 옆에도 4 그리고 RAD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여기 4번 라디안 모드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60분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각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60도 그리고 180도 또는 90도 이렇게 작성하는 각도들 있죠. 단위를 이 도로 사용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보면 1회전각을 360등분한 각도를 1도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가 지금 Shift 모드까지는 했어요. 그쵸? 계산기 설정 메뉴로 들어왔고 이때 지금 여기 3번에 해당되는 것이 60분법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 계산기 상에서 3번을 눌러주시면 디그리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3번을 눌러주시면 디그리 모드가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디그리 모드가 된 것을. 여기 보시면 위측 상단에 D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누르셨다면 여기에 D가 적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호도법을 볼게요. 호도법 정의를 보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한다. 단위는 라디안이며 주로 생략한다. 여기서 부채꼴이란 피자 한 조각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피자 한 조각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를 호의 길이라고 해요. 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별로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즉 지금 별로 같을 때 이 각을 1라디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의가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볼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호도법은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이 많이 볼 표현은 2분의 파이 또는 파이 또는 3분의 파이 이런 값들을 삼각함수에 대입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대입을 할 때 60분법 모드가 아닌 이렇게 호도법일 때 이 값들을 대입을 해주셔야 정확한 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호도법은 어떻게 하냐? Shift 모드를 눌러주신 뒤 4번 라디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여기 디그리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 바뀌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그리고 모드 눌러주시면 여기 4번에 라디안이 있죠. 4번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변한 거 느껴지셨나요? 여기 보시면 아까 D였는데 지금 R로 바뀌었죠. 지금이 라디안 모드, 즉 호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실수하고 질문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60분법을 사용할 때 호도법으로 세팅을 하신 후 값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고 호도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60분법으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호도법 값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고 틀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여기 적힌 것 항상 디그리 모드인지 라디안 모드인지 확인하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이 부분이 디그리인지 라디안인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소수 자릿수 설정을 볼 건데요. 소수 자릿수 설정하는 법을 보면 지정된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반올림하여 계산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어떤 게 있냐? 여기 6번 픽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 목적은 이 소수 자릿수를 설정하는 이 6번 픽스는 원래 소수점 자리를 결정하는 건데 이 소수점 자리를 결정할 때 이게 반올림을 하여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주 목적은 소수 자릿수를 결정하는 거였지만 부차적으로 반올림까지 하기 때문에 반올림 할 때도 사용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걸 조작키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볼 건데요. Shift 모드로 들어가셔서 계산기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6번에 픽스가 있습니다. 6번을 같이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계산기 상에서 0부터 9까지 무엇을 할 거냐? 즉 어떤 자릿수까지 반올림 할 거냐고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둘째 자릿수까지 반올림 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2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2.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아까 디그리 모드, 라디안 모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픽스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한 대로 잘 되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는 것으로 대입을 했죠. 지금 2번을 대입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3분의 1을 보면 이게 0.3333입니다. 계속 이어져요. 이걸 계산기 상에서 제가 픽스를
2로 하고 나서 이 계산을 해주면 이 여기까지 이 값이 0.33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이 픽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즉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는 기능이 이 픽스가 되겠습니다. 복소수 포맷 설정에는 크게 직교좌표 그리고 극좌표가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복소수 단원에서 더 다룰 예정이고 오늘 할 것은 이러한 설정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교좌표로 이 설정을 맞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떠한 복소수를 입력했을 때 그 계산 결과가 이러한 형태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 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극좌표로 나타내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만약에 a 플러스 bi로 이러한 꼴로 복소수를 입력을 했더라도 계산 결과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2번 극좌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조작키를 따라서 한번 직교좌표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그리고 모드 눌러주시고 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따라서 아래 화살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3번 지금 CMPLX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복소수가 0으로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이것의 약자로 CMPLX라고 적혀 있는데 이 3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번 직교좌표계를 할 건지 2번 극좌표로 할 건지 물어봅니다. 우리는 직교좌표계를 할 거기 때문에 1번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직교좌표계로 설정이 된 것이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극좌표도 입력을 해볼게요. 극좌표 Shift 그리고 모드 그리고 아래 화살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3번 컴플렉스가 있죠. 3번 눌러주시고 여기서 R 여기 세타라고 적혀있는 2번 극좌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소수 포맷 설정을 마쳤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산기의 밝기 조절 기능을 배우겠습니다. 우선 Shift 그리고 모드를 눌러서 설정 창으로 갈게요. Shift 그리고 모드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 화살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6번에 CONT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콘트라스트의 약자로 밝기 조절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6번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콘트라스트 그리고 라이트, 다크가 뜨는데요. 라이트, 이 왼쪽 화살키를 누르면 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왼쪽을 계속 눌러주시면 계산기의 화면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 화살키를 계속 누르면 이건 다크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산기의 화면이 점점 진해지면서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내 계산기는 오른쪽 화살키를 계속 눌러도 안 진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계산기의 건전지를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지 교체 방법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실물 계산기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우선 계산기 뚜껑을 벗겨줍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티커라서 이건 무시를 해주세요. 계산기 이렇게 커버를 벗겨주시고 뒷면을 보시면 여기 나사가 6개가 있어요. 6개를 직접 해체해 주신 다음에 덮개만 제거해 주시면 이 전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정을 초기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메모리를 초기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 2개를 모두 전체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산기 설정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배우기 앞서 우리가 계산기를 초기화하게 되면 각각의 초기 설정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한번 볼게요. 계산 모드는 일반 계산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 각도 단위는 60분법이죠. 디그리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복소수 포맷은 직교좌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기 설정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라디안도 했었고 소수 자릿수를 통해서 픽스 기능도 이용했었죠. 그래서 계산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R이 적혀 있고 또 픽스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산기 설정을 초기화하면 이게 과연 잘 사라지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hift 9번을 눌러주세요. Shift 9번. 그럼 이렇게 설정, 메모리, 전체 초기화 중에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설정 초기화를 한다고 했죠. 따라서 1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Yes의 의미인 등호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됐다고 H키를 누르라고 계산기에서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H키를 눌러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 상단에 R과 픽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D가 적혀 있죠. 이게 다 사라지고 지금 D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이 각도 단위 디그리로 다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 설정 초기화를 마쳤고요. 그 다음으로 메모리 초기화도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초기화도 간단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1번, 2번, 3번 중에 2번 메모리만 선택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Shift 9번 그리고 이때 2번 메모리를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Yes 등을 눌러주시고 A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모리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기 전체 초기화도 해볼게요. 계산기 전체 초기화 역시 이 Shift 9번까지는 똑같죠. 이때 계산기가 물어봤을 때 3번 5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Shift 9번 그리고 이때 3번 전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등호 그다음에 A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산기가 전체 초기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원 켜기 끄기 그리고 계산기 모드 그리고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화하는 방법까지 1차 시의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더 재밌는 예제와 기출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